한국 현대사 오늘 25번째 시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왜 대중들은 원가 주택에 호응하지 않을까?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현 대다수 대중들의 어떤 속성을 탐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한 5년 전에 원가주택이라는 개념을 내서 앵그리블루 운동을 하고 나중에 당까지 만들었죠. 아마 한국의 정당의 역사상에 어떤 가치를 갖다가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당을 만드는 것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목적으로 이 가치를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주택 문제가 한국 사회에 제시만 되면 벌떼 같은 호응을 얻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가주택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알릴 만큼 알렸다고 봅니다. 우리가 뿌린 전단만 해도 100만 장이 넘을 거고요. 또 우리가 플래카드스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원가주택을 언급한 것만 해도 또 얼마입니까? 자, 그렇게 하고 당을 만들어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갔고, 또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우리 원가주택 개념을 빌리겠다 요청을 해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이라고 발표했지요. 그 청년 원가주택이 어디로 갔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가주택의 이 순수한 의지에 대해서 사회적 호응이 클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치권은 외면했어요. 정광훈 목사님의 자유통일당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했죠. 자,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의 그 자유통일당에 대해 지금 투표 나온 거 보십시오. 64만 표 나왔습니다. 원가주택을 팜플렛에 올리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요. 그럼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이것이 마치 허경영이가 돈 1억씩 나눠주겠다라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다들 지레 짐작하고 이런 이상적인 것들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조금 많으니까 그 집 있는 사람들이 다 원가주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탐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가주택이라는 것을 내걸은 것도 한국 사회에서 대단한 일이지만은 원가주택이라는 문제를 집 때문에 그렇게들 고생하면서도 철저하게 외면했다? 저는 적어도 집이 없는 청년들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장년 세대에서도 집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호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사회에 일종의 병리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적인 투기 지향성, 불로소득 지향성. 그래서 집은 돈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집을 원가로 사서 원가로 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어떤 사람이 원가 주택을 가지고는 남겨서 팔 수는 없느냐고 물었어요. 내가 그걸 물은 사람을 내 앞에 있었으면 솔직히 주먹이 한 대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그리고 물과 전기나 가스처럼 기초 생필품의 영역에 속하니까 국가가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국가로부터 가스를 싸게 공급받아서 빼돌려서 비싸게 팔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 이 사서 남기겠는가라는 부분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원가주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집이 기초 생필품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런 걸 가지고 투기가 횡행해서 그래서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면서 거기서 지금 돈을 벌어먹는 게 대한민국의 부의 축적의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다 땅과 집을 사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의 흘러온 역사를 보면 부자들이 땅, 집을 산 것이 가장 많이 부를 갖다가 축적시켰다.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샀어도 땅, 집 산 것만 못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이런 부동산을
주거의 공간이지 투기의 공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원가로 공급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원가로 사놓고 비싸게 팔겠다 하면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공급하는 이 가스나 전력을 아니면 상수도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비싸게 팔아먹겠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기본적으로 원가 주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주택이라는 것은 상업용 주택, 즉 팔고 사는 고급 주택들은 별도의 시장이 있고, 나머지 주택들은 그야말로 이 팔고 사는 그런 수단으로서 거래 수단,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로서 의미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주택은 시간이 갈수록 이 감가상각도 가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원가 주택을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자기가 사는 위치의 변경에 따라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돈을 남겨서 판다라는 의미는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원가 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적 이해도 못하면서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부자들을 적대시한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자, 원가 주택이나 이런 개념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요, 돈 남겨 먹고 여러 채씩 소유하고 이런 짓거리는 안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을 가지고 워낙 투기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고, 가장 큰 부의 축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원가 주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그 개념 등장의 배경부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싱가포르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자, 영국에 가도요, 국민주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다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요. 홍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덴마크나 유럽에도 국민주택 개념으로 그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좀 기다려야 돼서 그렇지, 국가가 공급하는 이 원가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보편적인 이 서방 세계에도 이런 개념의 주택들이 많다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원가 주택이 호응이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집이 투기 대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투기에 대한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투기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그래서 힘들어서 버는 근로소득이나 또 영업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보다도 자본을 굴려서 얻는 자본의 소득이 더 클 때 사회는 여러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하는 기풍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아예 이 투기 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 봐야 평생 사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대충 그냥 알바해서 살다가 돈 좀 모이면 쓰고, 또 돈 떨어지면 알바하고, 아니면 뭐 택배 노동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의 배경에는 한쪽에는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